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속보, 코어팅 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검증자 보상 내년 1분기에 지급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파이 윤곽이 정말 잡힐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코인에 대한 소식을 먼저 볼게요. 디지털 투자 상품 7.16억 달러 순유입 2주 연속이라고 되어 있고, 엠버그룹 메탈파에서 2820만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라는 내용,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코인베이스로 프라임 입금을 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입금했다라는 내용들, 블랙록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투자 설명서 제출을 했고, 스트레티지 1624 비트코인 추매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로빈후드 뉴욕에서 이더리움 솔라나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라는 내용, 비트마인 지난주 총 4.35억 달러 이더리움 매수, 이더리움 밀리 수수료 합계 17년 7월 이후에 가장 적었다. 솔라나 스타트업 파이낸스 500만 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미국은행 CEO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논의를 이렇게 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 ETF 출시 이후에 활성코인 비트코인 주소가 감소를 했고, 리플 임원은 솔라나 스타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리플 임원은 리플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솔라나 스타일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은행들 암호화폐 기업 신탁인가 확보 방해 마라 해가지고 이런 내용도 관련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CFTC 토큰화 담보 디지털 자산 파일럿 시작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스트레이티지 설립자는 비트코인 기반 고수익 은행 계좌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비트코인 약세장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은 리플, 솔라나, 그 다음에 여기에 BNB 요 정도가 현재는 거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거론되는 것들은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게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이제 후발주자로 솔라나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간히 리플 한 번씩, BNB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그 순위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1위, 그리고 이더리움이 2위, 솔라나가 3위.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그나마 좀 지키고 있는 형태이고, 이더리움은 3,116달러, 리플은 2.068달러, 그리고 BNB, 그 다음 솔라나가 132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르다노 0.4306달러.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들인데, 코인 시장 보면 데일리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대부분 약간씩 올랐네요. 약간씩 한 1, 2% 정도 올랐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런 모습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보면은 지금 45위에 파이 네트워크 있죠. 0.2212달러 돼 있습니다. 뭔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지지부진한 가격의 그 힘을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뭔가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보면은 네트워크 거래치가 통계 탐색에서 되어 있습니다. 0.2211달러 현재 가격. 그리고 지금 전날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전날 거예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습니다. 자, 전날 거하고 비교했을 때 23, 9972, 487, 487에서 이 489로 좀 늘어났어요. 돌고래가. 그죠? 그리고 8510에서 여기 참치도 좀 늘어났고, 자, 물고기 보면은 252080, 251722에서 252080 늘어났죠. 여기도 증가. 그리고 새우 볼까요? 새우도 1107716에서 110 이렇게 8641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1250587에서 1251463 늘어났고, 13954250, 13952379 여기는 좀 줄었네요. 미생물만 좀 줄고 나머지는 다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58-3517에서 1658-3557 한 40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지갑의 개수는 늘어났어요. 미생물만 좀 줄어들고 나머지 물량들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뭐 나름의 좋은 소식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면 파이 언락 통계 관련해서 봤을 때 월별 언락 데이터 쭉 보면은 지금 1억 5천만 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되고, 자 일단 이런 상태.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통계를 보면은 지금 12월 5일에 15만 개 돼 있지만 전날 보면 이렇게 140만 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4일과 5일이죠. 지금 1, 2, 3, 4, 5일에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6일과 7일과 8일 다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파이 네트워크가 오늘 공지를 하나 때렸습니다. 지금 3시간 전이라고 떠있긴 한데 아까 이제 몇 분 전에 띄었던 공지들을 한번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KYC 검증자 리워드 업데이트에서 검증자 기여 보상 지급 작업이 진행 중이고 2026년 1분기 말까지 배치 대상이다. 최초의 검증자 리워드 분배는 21년부터 축적된 KYC 검증 작업 업데이트에 엄청난 양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돼 있죠.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볼게요. 어저께 좀 간략하게 좀 보긴 했는데 며칠 전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금리 인하가 이제 이 시간대로 오면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공지 보면은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파이 KYC에 AI 업그레이드를 적용을 해서 KYC 처리 속도를 높이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차단을 해제한다 해가지고 이게 며칠 전 공지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검증 보상 분배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돼 있죠. 보면은 첫 번째 검증인 보상 분배에는 21년부터 축적된 방대한 양의 KYC 검증 작업 데이터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현재 수백만 명의 검증자에게 보상을 분배하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확장성과 향후 보상 주기를 지원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주기적으로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의지도 좀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이런 보상을 분배하는 것의 계산 정확도와 보안성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이 26년 1분기 말에 배포될 예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관련해서 KYC 검증인 보상 관련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검증인 기여에 대한 보상 지급 작업이 진행 중이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26년 1분기 말까지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파이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다시 53만 9천 명이었다가 8,547명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메인넷 오픈 임박 시그널의 본토의 절박함이라는 내용으로 하나 올라오는 게 있는데, 오픈 메인넷 시기가 다가오나 봅니다. 보잘것없는 앱 하나에 대국이 역량을 끌어모아 왜 퍼드를 퍼뜨리고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중국은 아시안게임 당시에도 디지털 위안화 경쟁력을 위해 암호화폐 금지를 선포했죠. 당시 채굴자들도 이렇게 보트피플 해가지고 미국 등 해외로 탈출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같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야 정보 분석이 완벽하게 되었나 봅니다. 중국 본토의 RWA가 풀리면 크게는 국가 권력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리고 AI까지 장착한 KYC 본토를 겨냥했다 해서 중국 인민 신원 인증 정보가 미국으로 가게 된다. 미국이 괴롭힌 틱톡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다. 바이비 CEO의 망언 기억나나요? 불확실성 뉴스나 퍼드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대호재 중에 호재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방금 언급드린 게 좀 애매해 보이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영상 있죠? 조만간 영상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차라리 파이코인 거래소에서 상폐돼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올라와요. 오히려 장외가 시절이랑 IOU 시절이 파이 가치가 더 높았다라고 얘기하죠. 현재는 세력들 펌핑 장난질 치고 똥값 돼버렸죠. 차라리 그 시절이 좋다. 옛날 옛적 시절이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전에 상승했던 그 이력들, 그리고 파이코인이 상장 직후에 그 이력, 사실 여기까지 딱 했을 때가 가장 무료 채굴 코인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강의로 한번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무료 채굴 코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기대감들 때문에 이런 단가, 한 개당 가격이 떡상을 하지만 이내 곧 추락을 했던 이런 것들이 거의 99%,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중국발 좋지 않은 뉴스가 떴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그냥 참고해서 보시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팩트로 작용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제가 영상 좀 다뤄드리긴 할 건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저는 개입하지 않으면 파이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중국이 차지하는 그 물량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 파이코인 검증자 보상은 내년 1분기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했으니까 해봐야 3월 말이면 어느 정도 결판이 날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또 파이데이, 이제는 근데 사실 파이투데이에 대한 의미는 없고 파이데이 해가지고 파이가 시작된 그 날짜에 대한 의미 부여는 좀 할 수 있겠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 가격들이 또 일제히 상승하는 이런 새로운 그림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